지난 2박 3일간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끝장 교섭이 결국 결렬되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급기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이 회장이 약속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지를 지켜달라며 총파업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노조 측은 2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협상 막판 삼성전자 임직원 자사제품 구매 사이트인 삼성패밀리넷에서 노조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200만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복지 안건에서 절충점 도출에 실패해 결국 교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관철시켜달라는 거였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2박 3일간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끝장 교섭이 결국 결렬되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를 줄여 전삼노가 오늘 급기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이 회장이 약속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를 지켜달라며 총파업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아울러 현금 200만의 가치가 있는 200만 복지 포인트를 사측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교섭 난항 속에 이것만이라도 들어주면 회사와의 관계 회복을 하라는 큰 결심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측에서 모두 무시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지난달 29일부터 경기 기흥 한 사무실에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놓고 사흘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한 채 전날 오후 6시 30분경 최종 결렬을 선언했는데요. 사측은 이번 교섭 기간에 노조총회 8시간 유급 노조 활동 인정, 전 직원 여가 포인트 50만 지급, 향후 성과급 산정 기준 개선 시 노조 의견 수렴, 2024년 연차 의무 사용 일수 15일에서 10일로 축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조에서 요구해온 노조 창립 휴가 1일 보장,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그리고 성과급 제도 개선, 노조원 대상 0.5% 임금 추가 인상 등을 담은 노조의 요구안에 사측이 일정 부분 상응하는 그런 성의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측이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상 막판 노조에서 삼성전자 임직원 자사제품 구매 사이트인 삼성패밀리넷에서 노조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200만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복지 안건에서 절충점 도출에 실패해 결국 교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두고 전삼노 측은 사측이 노동 존중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 회장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면서 집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듯한데, 아시다시피 최근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에서 파업 사태가 벌어졌지요.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전자 노조, 이를 줄여 전삼노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임금 인상과 성과급의 개선 등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목적을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그냥 일개 기업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데요. 시가총액은 522조 원가량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2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려 25년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나 수출, 세수 등의 경제 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의 대한민국에서의 포지션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전삼노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파업 집회 참여자 수가 사흘 만에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8일 전삼노가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벌인 총파업 결의 대회에는 노조 추산 6,500여 명, 회사 추산 3,0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사흘 뒤인 지난 7월 11일 집회에는 노조 추산 350명, 회사 추산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약 3만 2천여 명에 이르는 전삼노 소속 조합원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특히나 전삼로는 총파업 닷새인 지난 12일에는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 라인을 찾아가 파업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고 3일 뒤인 지난 15일에는 화성 캠퍼스 파운드리 지역을 찾아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참고로 전삼로가 파업 동참을 호소한 고대 역폭 메모리 라인은 인공지능 AI의 필수적인 반도체를 생산하는데요. 삼성전자는 HBM 생산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에 뒤처진 상태입니다. 부지런히 개발하고 열심히 생산해도 따라잡을까 말까인데 자, 이런 상황인데도 전삼로는 HBM 장비를 세우면 사측에서 바로 반응을 보일 것이다. 파운드리를 멈춰달라는 등 반도체 생산 차질을 목표로 무기한 파업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파업 참가자를 늘리고 회사 대응을 어렵게 하겠다면서 회사의 파업 참여를 밝히지 말고 무단 결근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하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파업 집회 참가자 숫자가 사흘 만에 급감했고 이처럼 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에 동조하지 않는 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큰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전쟁에서 총력전을 펴는 이 중대한 시기에 삼성전자 노조가 돈 더 받겠다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을 목표로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즉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국내 최고 대우, 최고 복지 혜택을 자랑하는 삼성전자는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꿈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주변에 친구나 친구 자녀들이 혹은 지인 중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부러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자, 그런 곳에서 노사협의체에서 합의된 것보다 돈을 더 달라며 파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어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문수 후보자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을 둘러싼 반노동, 반노조 비판에 대해 김문수 후보자는 반노동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며 파업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법을 처리 안 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도 직격했는데요. 역대급으로 몰상식한 거대 야당의 터무니없는 마타도와 흑색 선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그간 많은 개혁 작업을 해왔고 이번 개각을 통해 또 한 번의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동개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 바로 이 정점에 서 있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많은 기대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